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왜 마음이 아프다고 병원을 안 가냐? 나는 그게 제일 짜증나더라고 개인적으로. 야,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는 건 당연한데 마음이 힘들다 그러는 애들은 괜찮아질 거라고 그냥 버티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칼부림이 요즘에 계속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혐오와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권력층의 이제 권력형 범죄들과 그리고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수월하게 범죄를 일으키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제가 일단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칼부림을 일으킨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입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들은 소외된 계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벌을 받을 사람들은 벌을 받게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왜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짜 극단적으로 사고를 치는 애들을 보면은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것 같아. 아, 정신병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조현병 약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칼부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강자가 아니에요. 약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놈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나를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테러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지랄을 했겠지. 하지만 이게 범인이 없거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본적 해결책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너무 슬프게도 근본적 해결책이란 걸 내가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겠죠. 방구석에서 혼자 떠들고 있지 않겠죠. 범죄자들을 보면은 진짜 극도로 소외받고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미디어에서만 사람을 만나고 미디어로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거기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고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죠. 일단 사람들이 살아가고 얽히고 설키고 사는 사회에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신경을 써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좋겠지만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모두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외 계층에게 아무리 우리가 관심을 갖자 해봤자 마치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자는 것처럼 뒤돌아서면 잊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은 갖되 일단은 내 주위 사람들, 내 주위에 소외를 받는 사람들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뭐 연락이라도 한 번씩 돌려보던가. 다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너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것들이 마음 한켠에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손이 닿는 곳까지는 커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심리검사 같은 것도 하면 얼마나 좋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리검사 같은 것도 이제 건강검진 이제 연차로 이렇게 받잖아요. 짝수년도 홀수년도로 해가지고 마음도 건강 중에 하나인데 정신건강도 그때 심리검사도 좀 추가를 해주면은 의무화 시켜서 추가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급한 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미디어의 영향이 우리 삶 속 전반에 쫙 깔려서 생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범죄는 사실 범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강력 범죄율도 그게 유의미하게 크게 변화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강력범죄들을 실제로 접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러겠다라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 있게 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온라인에서라도 뭉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좀 악영향이 이런 데서 발현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왜 마음이 아프다고 병원을 안 가냐? 나는 그게 제일 짜증나더라고, 개인적으로. 야,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는 건 당연한데 마음이 힘들다 그러는 애들은 괜찮아질 거라고 그냥 버티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그 정신과 자체도 그 약도 지원해 줘야 된다니까. 왜 비보험으로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조현병 있는 애들 약 진짜 비싸거든요.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증보다 진짜 더 약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병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기와 암을 같이 함께 동일선상에서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조현병은 실제로 타인에게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을 안 먹는 순간 이제 돌변하는 거야.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이게 내가 뭐 통찰력이 깊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밖에 말을 해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너무 아쉬워요. 좀 당당하게 정답은 이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말할 수 있는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짠!